(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 탄생된 이슬람. 이슬람은 이후 정복전쟁과 대상들의 교역로를 통해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100년이 되기도 전에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 전역은 물론 북부 아프리카 일대까지 그 영역을 넓히게 된다. 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미지의 땅이자 원시의 땅이었던 검은 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인들에게 이슬람은 외부 세계에 대한 최초의 경험이었다. 서부 아프리카의 내륙국 말리. 말리의 남동쪽에 있는 반디아가라는 옛 토속 신앙이 가장 잘 보존된 도곤족들의 집단 거주지다. 키 큰 바오밥 나무를 뒤로하고 마을 언덕을 오르자 눈앞에 끝없이 암각화가 펼쳐진다. 그림은 때론 사실적으로, 때론 기하학적 문양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 도대체 도곤족들은 왜 이 같은 그림을 그렸던 것일까? 삶과 죽음은 어느 시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항상 관심사항이었다. 도곤족들은 그 의문을 절대자에게서 찾았고 그의 이름은 창조의 신 암마였다. 장례 때 추는 이 춤은 도곤족들이 신을 만나러 가는 성스러운 의식이다. 도곤족들은 카난가라 불리는 가면의 눈을 통해 인간이 볼 수 없는 신의 세계를 보고 신의 세계로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한다.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은 창조의 신 암마에게로 인도된다. 그렇다면 토속 신앙을 믿고 있는 도곤족에게 이슬람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골목으로 들어가자 선연한 황토빛의 흙벽들이 아프리카 대지의 강렬함으로 다가온다. 마을 입구 토구나라 불리는 남자들의 쉼터 기둥은 도곤족의 원초적인 예술 감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일찍이 피카소를 비롯한 유럽의 입체파 화가들은 도곤족의 솜씨를 보면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떠올렸다고 한다. 도곤족들은 기둥이나 벽에 자신들이 믿는 문양을 새겨 넣었다.
짐승의 뿔,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카낭가, 창조의 신 암마.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양들 속에 이슬람이 함께 어울리고 있다. 도곤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예술 감각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도 육감적인 흙사원을 빚어냈다. 사원은 동화 같은 천진난만함이 있는가 하면 이슬람의 엄숙함이 함께 공존한다. 흙은 인간이 가진 최초의 건축 재료였다. 도곤족들은 흙에 물을 부어 반죽한 다음 단지 손 하나만으로 쌓고 바르고 다듬으며 이 경이로운 건축물을 만들었다. 마치 알라가 흙으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뜻을 새기기라도 하듯이. 외부의 문명 세계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우주 영화에 나오는 4차원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기하학적 건축술. 이것이 도곤족이 빚어낸 이슬람 사원이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토착민인 도곤족의 인구는 약 30만 명이다. 일찍이 14세기경 이슬람은 이곳에 왔고 오늘날 인구의 3분의 1이 유일신 알라를 신봉한다. 기도는 전 세계 무슬림들의 의무사항. 일상이 끝나고 해가 떨어지면 기도 시간을 알리는 무아진은 조용히 사원 앞으로 걸어가 아자안을 외친다. 알라는 유일신이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모두 예비하러 오너라. 예언자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을 때 하늘엔 초승달과 별이 떠 있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400년 하늘 밑에서 검은 얼굴의 무슬림들이 성지 메카를 향해 무릎을 꿇는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아프리카 북부, 불 한 폭이 구경하기 힘든 척박한 땅 사하라. 사막의 배라 불리는 낙타의 의지에 수십 일씩 걸어 사하라를 횡단하는 이들은 사하라 내륙에서 아미엄을 캐우는 아잘라이 캐러반, 즉 소금 대상들이다. 지금은 가난하고 남루해 보이지만 과거 이들이야말로 사막의 주인공이자 사하라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이슬람의 전도사들이었다.
17세기 아라비아에서 탄생된 이슬람은 페르시아,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알제리, 모로코를 거쳐 유럽에 닿은 다음 11세기 사하라를 넘는다. 그렇게 최초로 탄생된 이슬람 도시 팀북투. 팀북투는 지난 19세기만 해도 한 해에 약 3천만 마리의 낙타가 들어오고 나갔다 한다. 이제 팀북투엔 아라비아 대상이 아닌 사막의 원주민 뚜아레그족만이 잠시 들렀다 가고 유럽인들이 당근을 뽑는 것보다 황금 구하는 게 쉽다던 장터는 가난한 노점상의 물건만이 놓여 있다. 1kg에 겨우 호밀 한 마를 살 수 있다는 약간의 사하라 소금과 오아시스임을 알리는 몇 개의 두레박. 그러나 이슬람에 대한 열정만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람들은 최초의 이슬람 도시라는 자부심에 넘쳐 있고 매주 금요일이 되면 13,000명 모두가 광장에 나와 알라를 경배한다. 진의 중앙에 있는 징가레베 사원. 1325년 말리 제국의 지배자 만사 무사에 의해 지어진 이 사원은 지난 800년 동안 아프리카의 이슬람을 확산시킨 신앙의 중심지였다. 팀북투의 전성기였던 14에서 16세기. 이곳의 무슬림은 45,000명에 달했다. 징가레베 사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쌍코레 사원 역시 아프리카 이슬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서 깊은 건물이다. 현재 팀북투의 인구는 15,000명에 불과하지만 팀북투의 전성기엔 이곳에서 공부했던 학생 수만도 무려 25,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On sait que cette mosquée, par exemple, est une mosquée qui avait une fonction religieuse, mais aussi une fonction universitaire. Ça a attiré beaucoup d'étudiants, beaucoup de savants. Et ça fait d'ailleurs la célébrité de Tombouctou. 학생들은 이곳에서 이슬람 경전 외에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아라비아의 수학과 천문학 그리고 물리학까지 두루 익혔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흘러들어 이슬람의 열렬한 전도자가 됐다. 사하라와 팀북투를 거쳐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는 니제르강. 니제르강은 지금도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로다.
팀북투를 출발한 지 몇 날 며칠. 작은 포구에 도착한 상인들은 잠시 배를 정박하여 물건을 옮겨 싣고 또다시 내륙 깊숙한 어디론가 가야 했다. 이렇듯 사라에서 팀북투로, 팀북투에서 다시 니제르강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면 그 길에 신비의 도시 젠네가 있다. 지금도 매주 월요일이면 사람들은 마차에 가득 짐을 싣고 젠네로 향한다. 그렇게 30분. 흙먼지에 거친 도로를 끝으로 또다시 강을 만난다. 니제르강의 지류인 바니강이다. 팀북투와 함께 니제르강을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 종단 무역으로 발전했던 이슬람 도시 젠네. (1828년) 젠네를 답사했던 프랑스의 탐험가 르네 카이에는 말했다. 도시는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소란스러웠으며 매일 캐러반들이 도착하고 떠났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났지만 젠네의 시장은 여전히 분주하고 소란스럽다. 장날이 되면 젠네 주변에 사는 수많은 부족들이 찾아와 인종의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필족, 밤바라족, 예밤족, 텔렘족. 손으로 조물락거려 만든 이것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아프리카식 된장이고, 거무튀튀한 이 물고기는 상하지 않도록 훈제 가공한 것이다. 시장은 이곳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손으로 만든 비누, 대나무와 갈대로 엮어 만든 모자, 씹어 먹으면 피로가 풀린다는 콜라 열매, 그리고 화려한 팔찌와 장신구들. 그리고 장터 뒤에 이곳 젠네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걸작품이 서 있다. 바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젠네의 대사원이다. 인류 역사상 흙만으로 빚어낸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원. 아프리카 땅 한가운데서 젠네의 진흙사원은 이곳이 이슬람의 영토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인구 2만 명이 살아가는 젠네는 지난 8세기 토속 신앙을 믿는 정령술사들에 의해 건설됐다. 그로부터 400년 후인 12세기 이슬람이 들어왔고 농사와 목축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대부분 모래투성이의 척박한 환경이지만 자투리 땅이 남아 일궈 채소를 가꾸는 사람들. 이 척박한 땅에서 이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젠네의 금요일, 대예배가 있는 날이다. 오늘 제일 바쁜 사람은 대사원의 책임자이자 이맘인 알마미 코로바라. 예배를 주도하게 될 이맘은 경건하게 코란을 읊은 다음 몸에 향수를 뿌림으로써 다시 한번 몸을 정결하게 한다. 매주 한 번씩 젠네 사람들은 이렇듯 흙길을 따라 이맘과 함께 대사원으로 향하고 대사원으로 향하는 순간만큼은 무슬림으로서의 일체감을 갖는다. 아잔 소리에 맞춰 사원으로 모인 사람들은 이맘으로부터 알라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지 메카를 향해 일제히 예배를 올린다. 대사원이 지어진 지 800년. 사람들은 오묘한 음감으로 전해오는 알라의 소리를 매일 들으며 사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했다. 서부아프리카 이슬람의 상징이 된 젠네의 대사원.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살아내게 한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이 유서 깊은 건물은 지난 1988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높이 20m, 폭 55m. 젠네인들은 이 웅장한 사원을 단지 흙과 나무만을 이용해 자신들의 방법대로 지어냈다. 첨탑의 꼭대기엔 타조화를 장식해 다산과 행운을 기원했고
기하학적 형태로 멋스러움을 강조했으며 벽면 곳곳엔 토론이라 불리는 나무를 걸쳐 넣어 온도와 습도의 조절은 물론 보수공사 시 디딤판으로 활용했다. 사원 앞마당엔 이 사원을 지을 당시 이슬람 지도자였던 이맘의 무덤이 모셔져 있다. 지붕 위에서 메카를 향해 서 있는 세 개의 첨탑. 여기엔 재밌는 일화가 있다. 1280년 젠네의 26대 왕 코이 콤보로가 사원을 지을 것을 명한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건축가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개미들이 흙으로 2m가 넘게 집을 올리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 이 첨탑을 세웠다고 한다. 사원 내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전해오는 것이 피부에 닿는 서늘한 진흙의 질감이다. 남자들의 기도 장소는 모두 90개의 기둥이 서 있는 다주식 홀로 돼 있으며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더운 공기는 기둥 사이의 홈을 거치며 찬 공기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환경은 대낮에도 박쥐들이 찾아들 만큼 서늘하고 쾌적함을 유지시킨다.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 코란을 읽거나 신을 경배할 때 무슬림들은 어느새 무릎에 전해오는 찬 모래흙의 감미로운 감촉을 느끼게 된다. 대사원은 1280년 최초로 지어졌고 1834년 폐쇄됐다가 1906년 다시 재건된 것이다. 젠네가 본격적으로 이슬람화된 것은 1280년 젠네 26대 왕 코이 콤보로가 무슬림으로 개종하고부터다. 그 이후 젠네는 가나, 말리, 송가이 제국, 모로코, 프랑스의 지배라는 역사적 부침을 겪어왔다. 대사원 옆에서 매일 계속되고 있는 코란 학교. 14세기 이곳 젠네에 머무른 적이 있었던 모로코 출신의 세계적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숭고한 코란을 외워서 익히는 열의가 대단하다. 선생이 보기에 좀 늦는다 싶으면 아이들에게 족쇄를 채운다. 그리곤 코란을 다 외워서 알기 전까지 풀어주지 않는다. (14세기) 100여 곳에 달했다는 젠네의 코란 학교. 지금도 아이들은 당시처럼 나무판을 교재로 쓰고 지우고 하면서 코란을 공부한다. 하지만 코란을 외우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4년. 다 외운 학생들만이 초등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이때 그들에겐 다 외운 사람이란 뜻의 두루스도란 칭호가 내려진다.
이렇게 젠네에서 교육받았던 학생들은 이슬람의 열성적인 포교자가 돼 서부 아프리카 전역에 코란의 가르침을 설파해 왔다. 젠네에서 가장 번성했다는 쌍코레 거리. 투박한 흙집의 민가들을 들어가 보면 젠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풍경을 볼 수 있다. 거기엔 머리를 따며 행복함과 나른함에 겨운 소녀가 있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소박한 모성이 숨어 있다. 그리고 절묘하게 엇갈리는 여자들의 절구질 소리. 원초적인 삶의 모습은 지붕마다 세워져 있는 상징물에서 잘 나타난다.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신발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은 가산을 상징한다. 무슬림이 돼 육감적인 토착성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젠네의 이슬람이다. 젠네의 이슬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만나볼 사람이 있다. 바로 마라부라는 사람이다. 마라부란 존경받는 이슬람 원로란 뜻. 올해 90이 다 된 미아비아 노인은 젠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마라부다. 노인이 소중하게 펼쳐 보이는 이것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다. 무려 700년이 넘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코란. 노인은 지금까지 이 경전을 소중하게 보관해 오고 있다. 알라후 악발. 와 일하하 일랄라후 알라후 악발. 이슬람 원로인 마라부. 그러나 마라부는 초기에 부족의 제사장이었다. 우리 가르들이 akara sebengde wala kara nesiude wala kara kasilka virdude ni alaka ni here di karsama alaka ni here ka karsay woni bi dina yara kala ibi salini chogoina ibi sunni chogoina ni kanka ben silamayla ni manka ben silamayra tinyon tam silala do ba fla be kala Allahu akbar. 12세기 아랍의 상인들이 젠네에 들어왔을 때 이들은 각 부족의 제사장에게 이슬람을 전파한다.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토속신앙을 잘 이해했기에 토착민들에게 이슬람을 설파할 수 있었다. 젠네 이슬람이 토속신앙과 공존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것이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마라부티즘.
마라부티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인 무덤이다. 현재 젠네엔 이슬람의 현자들을 모신 성인 무덤이 60기에 달하는데 모두는 각기 민간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돈이나 곡식을 넣고 성인 세쿠산욘의 무덤을 찾아가 빌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으며 군바의 무덤을 찾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젠네의 거리는 오늘도 건강함과 싱싱함으로 채워지고 있다. 춤은 강렬하고 육감적이지만 교육된 춤이 아니다. 이들의 유전자인 생동하는 아프리카의 리듬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엄숙한 아라비아의 이슬람은 아프리카에 와서 자유분방한 아프리카의 이슬람이 됐다. 이슬람력으로 3월 12일 마라부인 비아비아 노인의 집 앞 공터에서는 오늘도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벌써 7일째 계속되고 있는 행사다. 매일 저녁 해질 무렵 시작해 이들은 밤을 새워가며 유일신 알라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찬양하며 시를 낭송한다. 오늘이 바로 이슬람을 창시했던 알라의 사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일이었던 것이다. 새벽녘 어디에선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려온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젊은이들이 사원의 첨탑에 오른다. 나무 발판을 딛고 위태롭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젊은이들. 잠시 후 또다시 수많은 무리의 젊은이들이 사원을 향해 뛰어온다. 젊은이들에 의해 힘겹게 사다리가 사원의 벽에 걸릴 즈음 젠네의 여자들은 한 동이씩 물을 이고 사원으로 모인다. 아이들은 강에서 파온 진흙에 쇠똥과 밀짚을 섞어 반죽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방코라 부르는 진흙 모르타르가 만들어진다. 일년에 딱 한 번 진흙 사원을 보수하는 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사원은 모두 진흙으로 돼 있다. 우기 때면 진흙벽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매년 진흙을 발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 첨탑으로부터 시작되는 진흙 바르기는 주로 젊은이들의 몫이다. 원로들은 이를 지켜보며 자문을 해주고 기술자는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작업을 독려한다. 젠네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한판의 축제처럼 벌이는 진흙 보수 공사. 높이 20m 사원벽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험이 쌓인 노련한 청년들만이 마을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오를 수 있다. 같은 시간 진흙 퍼담는 일을 맡은 아이들은 일보다는 노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다 진흙 바구니가 도착하면 앞다투어 분주해지는 아이들. 어느새 골목은 진흙 냄새로 가득하고 사람들 모두 진흙투성이가 되고 만다. 새벽 무렵에 시작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마을의 원로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아이들을 매섭게 다그치던 얼굴은 어느덧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뀐다. 올해 요부카이나 녀석들이 일하는 걸 보니 꽤 쓸만하고. Nyanta ini saya dia kau sebab. Kara jama anak ke kok ke coba ka. Be fari pun ni no. 젠네의 무슬림들은 말했다. 알라는 이슬람의 심장이며 사원은 이슬람의 얼굴입니다.
지난 12세기 사하라를 넘어 아프리카에 오게 된 이슬람. 이슬람은 지금도 아프리카의 흙과 바람과 사람들 속에서 육감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또 다른 이슬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검은 대륙 아프리카엔 2억 명의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다.